그러니까 대구 인맥이 한 다리만 건너면 전부 지금 역사 속 인물들이에요. 대구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지훈 선생 연구하시는 분도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이게 문화와 역사적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마혜성 선생 같은 분은 대구의 어린이 헌장비를 제일 먼저 세우신 분입니다. 이 마혜종 선생님은 우리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시민의 품격 대구 아동문학편에서 잠깐 나오셨는데 마혜송의 꽃씨와 눈사람, 호랑이와 곡간 같은 이런 작품. 아종기 시인은 우리나라 현대시의 약간 뭐 명예의 전당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이렇게 항상 상위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울림이 강해요. 인간의 내면을 막 파고드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피난학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도 신문에 또 학생 잡지에 네. 또 기고하셨다는 아주 이름난 문사였습니다. 이미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예. 착한 당신 뭐 해도 뭐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가사인데 그게 마종기 시인의 시입니다. 그걸 작사가 양인자 선생이 조금 바꿔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는데 그 바람의 노래라는 그 시를 들어보면 마종기 선생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하셨던 이경화 선생. 예 선생님의 또 부친도 부친이 알만한 분이죠. 소년세계 주관을 하셨던 이원수 선생, 고향의 봄을 작사하신 분이고 나의 살던 곳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최순애 선생이라고 오빠 생각 덤뻑덤뻑 그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최순애 선생이 오빠 생각 누가 또 작곡했습니까? 대구 작곡가 박태준 선생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묘하게 절묘하게 얽혀 있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구 자꾸 알수록 인맥을- 무서워지는 그러니까 대구가 큰일을 한 거죠, 역설적으로. 그때 품지 않았다면 네.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유치원 장군 편에서도 진짜 공군 종군 문학단 그 얘기했었을 때 예. 그거랑도 또 연결되는 그게 아까 조지훈 시인께서 예. 부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전쟁사 연구도 저도 이제 계속하면서 사료 찾아다니는데 이런 걸 찾을 때마다 되게 희열을 느끼고 막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맞아요. 작업인데 그 하나하나가 어떤 아니, 간장이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아요. 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네, 그럴 거 네,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럴 때 되게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좀 만나보게 이러면 돌아가셨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아동문학과 하는 유경환 선생 뭐 조선일보에 오래 계셨던 이런 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1953년 7월 27일에 그래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전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피난지에 이제 정착하는 분들도 생기고 난민촌 같이 막 이런 것도 이제 군데군데 남게 되는데 대구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남게 되죠. 학교가 바로 휴전 그 다음 해에 폐교를 하게 됩니다. 1954년 3월 31일 날 폐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식으로 다시 서울로 복귀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전쟁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근데 감동적인 것은 한 학생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는 문을 열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폐교됐던 때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을 때 폐교. 피난학교의 마지막이 결국은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결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정말 성공한 학교네. 예. 학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없어져 준 것. 그 수성천변에서 저기 수성교에서 저기 중동교까지 이쪽 천변에는 전부 고아원이었습니다. 전부 고아원이었고
상위 용사들, 상위 군인들이 이렇게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을 준다 그래서 안식원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원, 고아원, 안식원, 고아원이 쭉 있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기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부모를 잃고 예. 다친 사람들은 대구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대구에서 계속 생존하게 되는 거죠. 대구가 교육도 시키고 남은 사람 도와도 주고 같이 살아도 가고 뭐 이런 도시 아니었나 싶어서 도시의 색깔이 조금 좀 다채롭게 느껴지는 곳이 대구입니다. 뭐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전쟁 난 세상이잖아요. 공부하고 유일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을 텐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폐교가 되었다는 소식을 선생님이 알릴 때 예. 그분들 반응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정말 대구 너무 고맙다. 정말 너무 더 고맙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고맙긴 한데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다. 아이고. 그때 마정기 선생님이 서울에 누구 만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그분은 못 뵀는데요. 아직도 동창회 하는가?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동창회를 해요? 4, 5년 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최영국 선생한테 문자 보내보고 하니까 동창회 했는데 요새는 연락이 안 오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를 다니고 거기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그 자기 동창회는 중학교 동창회를 제일 많이 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 피난학교는 좀 종합예술 같아요. 너무 네, 딱 다양한 좋은 표현 같아요. 팩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피난 학교 다닐 때는 뭔지 몰랐어요. 아니 뭐 가라니까 가고 어릴 때니까 뭐 이거 학교가 이래 그런 뭐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고맙기만 했고 그저 교복 입고 모자 쓴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좋아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나들고 보니까 야 그래도 참 나라라는 게 고맙다. 대구 시민 전부가 그 각 학교가 분담해 주어서 낙제 안 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낙제 안 하게 분담을 다 해줬거든요. 그 분담해 준 것 때문에 대구연합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한 학년씩 다 올라간 학년으로 이제 댕기는 겁니다. 낙제 안 하고. 서울 피난 대구연합중학교 이름이 좀 너무 길지만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참 좋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학교가 없었으면은 아마 적어도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었을 거고 서울로 환도를 했다고 해도 아마 적어도 1, 2년은 아마 늦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서울 피난 대구연합중학교에 대한 아주 고마운 생각이 있고요. 대구가 이제 원천이에요. 네. 내가 가수가 된 이제 원천지가 대구야. 가수 이름 나고 그 남산동에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신세를 갚으려고. 왜냐면 그 주인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다 나가면 내가 밥하면 자기가 와서 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물찌개도 져주고 그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찾아가니까 뭐 이사 가고 뭐 다 없죠. 그 열기는 세계 자랑해도 될 만큼 학교라는 건 저는 지금도 그겁니다. 선만 그어놓고 이게 학교다 그러고 나뭇깨기도 선생님이라고 모시기만 하면 교육은 일어난다. 그 최영국 선생이 가난해서 9끼를 먹고 교실을 버티지를 못해서 쓰러졌는데 그걸 친구인 백낙천 선생이 안고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여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밥만 먹다가 이제 너 집에 가라 네. 하니까 집에 가면 틀림없이 굶을게. 그러니까 아직도 어지럽다. 그래서 한 끼를 더 얻어먹고 갔다고 최영국 선생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최영국 선생이 광산 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백낙천 선생을 도와서 예. 창작가 비평을 설립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계속 이어지고 흘러 넘치게 그건 되네요. 엄청난 이게 문화의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기억 삼아 가지고 굉장히 다 열심히 또 기감이 되는 삶을 사시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전쟁이라는 것을 개인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는지가 정말 너무 잘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막 울컥거리는 네. 울컥거림이 좀 드네요. 네. 전쟁 당시에 뭐 중고등학교 소년이었을 텐데 또 그때 배움으로 또 사회의 거목이 또 기둥이 되신 분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이게 또 대구 피난학교의 또 의미일 것 같은데요. 이걸 김정학 선생님께서 관장님께서 하나하나 또 발굴하고 또 엮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또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감회가 또 더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을 찾아놨지만 저는 대구 MBC의 매체 파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달성군 장학사 후손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피난학교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분 학생들의 손주가 이걸 또 볼 수도 있고 얘기들을 조금씩 해주면 그 모자이킹해서 큰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 좀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회차는 전국 방송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사실 같은 것을 경험하는 친구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 또 거기 만난 선생님들이 도와줬을 거란 생각하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 하셨을 거란 생각 들고 평화를 위해서 사실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게 그런 소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쟁이 끝난 이듬해 3월 31일에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게 개교한 지 924일째 되던 날이었거든요. 밥을 못 먹고 굶어도 가야만 했던 학교, 동생을 상다리에 묶어놓고서라도 꼭 가고 싶었던 학교. 그 당시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아마 배움이었지 싶고요. 그 배움을 향한 목마름이 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원동력, 힘이 아니었을까. 그곳에 또 중심에 대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민의 품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숨은 이야기들 갖고 돌아오죠. 고맙습니다.